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전편인 홈커밍과 더불어서 마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저의 취향에 맞는 영화였습니다. 청소년 캐릭터의 성장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라는 점과 액션 및 스케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로맨스까지 넣은 파 프롬 홈은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남는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에 나오면서 곱씹을 만한 여운이 존재하는 영화도 아니고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화로 기억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이라는 코드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블의 영화들은 다른 히어로 영화들과는 다르게 인물의 성장이 주요 코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성장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니 스타크였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성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캡틴 아메리카는 군인 출신으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임무를 해왔으며 그의 주변에는 능력있고 믿을만한 동료들이 항상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또한 팀원들 간의 믿음을 중시하였고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동료를 믿는 전후에 이런 것들이 캡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도 자신과 반하는 세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아이언맨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더더욱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스티브 로저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서게 된 것이지만 토니 스타크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로봇들도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니 스타크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기에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무거웠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머리는 편안히 쉴 수 없다 라는 영화 속 닉퓨리의 대사처럼 토니도 한순간도 편하게 쉴 수 없었을 것이고 때문에 엔드게임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페퍼가 한 대사인 이젠 쉬어도 돼 라는 대사가 더더욱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들을 이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피터 파커가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터 파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섣부르게 이디스를 미스테리오에게 넘겨주었고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깊게 자책하는 모습은 마치 토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토니는 그런 모습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터는 토니와 같은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능이 있는 슈트를 만들고 해피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피터 파커는 토니 스타크가 보여줬던 고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아이언맨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블의 영화들은 비슷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영화에 출연하는 빌런의 캐릭터로 구분하면 그 구분이 쉬워집니다. 이는 영화 속 빌런의 모습이 영화의 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터의 찌리릿이라 불리웠던 스파이더 센스입니다. 스파이더맨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파이더 센스는 그동안 마블 유니버스 내에서는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인피니티 워에 잠깐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기가 어려웠는데 드디어 이 영화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미스테리오라는 빌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마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런의 캐릭터가 주인공의 약한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는 인물로 등장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어 크게 보면 영화가 한 편씩 제작될 때마다 주인공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화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아니라면 상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즉,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딱 맞는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더 특별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블에게 빌런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빌런의 캐스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제이크 질렌한, 조시 브롤린, 주드로, 케이트 블란쳇 등의 배우들이 마블 영화에 빌런으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들 또한 악당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때문에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그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정복이나 금전적인 이유처럼 누구나 쉽게 꿈꾸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 인물만이 가지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과거 어떤 상처 혹은 주인공과의 악연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방향이 잘못된 사람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악당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들이 과거 토니 스타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토니 본인도 악당을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홈커밍에서 등장한 벌처 또한 토니 때문에 악당이 되었으니까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빌런인 미스테리오, 백은 시빌워에서 토니가 선보였던 가상현실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이 영웅이 되려는 인물입니다. 이런 캐릭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상당히 화려한 CG 그래픽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왔던 화려한 영상을 맛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마블은 이전 영화에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한 가상현실과 캡틴 마블에서 등장한 변신이 가능한 스크럴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었고 이번 영화의 쿠키 영상에도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구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마블은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막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새롭게 시작하는 영화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이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우주를 뜻하는 멀티버스에 대한 문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문제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마블 영화로서는 드물게 상당히 명확하고 많은 멜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블 영화들이 멜로 라인에 인색하거나 등장하더라도 그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스파이더맨에서는 메인 콘텐츠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두 팀의 멜로 라인과 한 팀의 삼각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니 멜로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사랑은 인물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존재는 인물의 목표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장치로도 활용되기 좋은 소재입니다. 특히 피터에게는 사랑이라는 존재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터 파커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그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가 피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책임감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이웃인 우리의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토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J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스파이더맨2에서 나왔던 데일리 뷰글이 피터의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마블 영화들을 살펴봤을 때 쿠키 영상이 이야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직 2020년 이후에 계획들이 발표된 것이 없어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영화 속에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스파이더맨에게는 거의 타노스급의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커밍의 쿠키를 통해서도 이미 그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어쩌면 후속에는 벌처가 스파이더맨을 돕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쿠키는 닉 퓨리가 스크럴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는 우주를 바라보는 장면이었는데 이는 후에 등장할 캡틴 마블의 속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캡틴 마블과 재회한 닉 퓨리가 그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행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쉴드 같은 기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로 간 토르 또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10대의 성장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히어로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과 매력적인 악당, 그리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잘 풀어낸 영화입니다. 즐기기 위한 오락 영화임에도 인물의 고민과 작은 메시지까지 담았다는 것은 마블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마블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만간 마블은 2020년에 개봉 예정인 이터널스와 블랙 위도우의 프리퀄 솔로 영화를 제외한 가오갤 3, 닥터 스트레인지 2, 블랙팬서 2, 스파이더맨 3 등의 예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정확한 날짜나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영화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블이 어떤 영화를 제작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